만약 오늘 밤 전쟁이 터진다면 당신의 통장에 있는 1,000만 원은 내일 아침 당장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끔찍한 재난은 단순히 생명의 위협을 넘어 우리의 생존 기반인 경제를 순식간에 붕괴시킵니다. 이 무서운 가정이 단순한 상상이 아닌 냉혹한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이 전쟁 시 물가 폭등에 더욱 취약한 걸까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놀란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잿더미 위에서 출발해 지금의 눈부신 번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경제 지표 이면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충격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사실상 섬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인 자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쟁은 이러한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가장 잔인하게 파고드는 재앙입니다.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 취약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의 생명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매일 소비하는 식량부터 공장을 돌리는 부품까지 절대 다수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입이 끊기면 당장 대형마트의 진열대가 텅 비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경제 방정식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주요 항구와 공항의 전면 봉쇄입니다. 바닷길과 하늘길이 꽉 막히면 국가 간 물자의 이동은 완전히 멈춰섭니다. 당장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밀가루와 콩 같은 기초식량의 수입이 중단됩니다. 빵과 라면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입니다. 식량 자급률이 20%대에 불과한 한국에게 이는 곧 생존의 위기입니다.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당장 먹을 물건을 구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시장에서 공급은 완전히 사라졌는데 생존을 위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매일 아침 가격표의 숫자가 상상 이상으로 바뀌는 공포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무역로가 막히는 것보다 더 빨리 우리 숨통을 조이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 경제는 거대한 거미줄처럼 아주 복잡하고 정교하게 얽혀 있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만 제때 들어오지 않아도 자동차와 스마트폰 생산 라인이 전면 중단됩니다. 전쟁은 이 정교한 글로벌 공급망을 단숨에 가차없이 끊어버립니다. 국내 수많은 공장들은 가동을 멈추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됩니다. 공장의 생산이 멈추면 시장에 나오는 모든 상품의 씨가 말라버립니다. 필수 공산품의 심각한 품귀 현상은 걷잡을 수 없는 물가 폭등을 부릅니다. 매일 쓰는 두루마리 휴지나 세제 같은 기본 생필품 가격이 천정부지에 솟구칩니다. 우리는 평범하고 당연했던 일상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끔찍한 물류 교란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 중에 안전한 대체 수입처를 새롭게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극도로 한정된 국내의 물자를 두고 사람들 간의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충격은 결국 우리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이것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심장은 오직 석유와 천연가스로만 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그야말로 메가톤급 충격을 가합니다. 당장 우리나라 항구로 들어오던 거대한 유조선의 발길이 뚝 끊기게 됩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세상의 모든 물건 가격이 도미노처럼 함께 오릅니다. 공장의 기계를 돌리는 산업용 전기요금도 급증합니다. 물건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의 연료비 역시 치솟습니다. 이렇게 폭증한 생산 및 물류 비용은 고스란히 최종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국가 전체적인 물가 폭등의 도미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너지 가격의 급등은 우리가 매일 먹는 농수산물 가격까지 무섭게 끌어올립니다. 한겨울 비닐하우스의 난방비와 바다로 나가는 어선의 면세유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마주하는 밥상 물가가 폭발하며 서민 경제는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습니다. 에너지 안보의 붕괴가 곧장 끔찍한 물가 재앙으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금융위기를 불러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쟁 위험이 감지되면 가장 먼저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들이 보유한 한국 주식과 채권을 헐값에 팔아치웁니다. 그리고 안전한 달러를 챙겨 서둘러 떠납니다. 막대한 규모의 외국인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국내 금융시장은 극심한 패닉에 빠집니다. 우리가 쓰는 원화의 가치는 바닥을 모르고 끝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 물가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뜁니다.
어제와 똑같은 양의 물건을 사더라도 훨씬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일례로 $100짜리 밀가루 수입 가격이 원화 환산 시 2배, 3배로 가볍게 뜁니다. 국내 시장의 물가가 내부 상황과 무관하게 외부 요인에 의해 강제로 끌어올려집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독약과도 같습니다. 수입 기업들은 막대한 원가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매일같이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직장인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한 달 생활비는 몇 배로 늘어나는 끔찍한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던 과거의 사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을까요? 역사는 전쟁이 가져온 경제적 참상과 물가 폭등의 공포를 생생히 증명합니다. 1950년에 발발했던 끔찍한 한국 전쟁 당시의 상황을 한번 돌아볼까요? 개전 직후 불과 몇 달 만에 생존의 필수품인 쌀값이 무려 수십 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현금을 수레에 가득 싣고 가야만 겨우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해외 사례 역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 섬뜩한 경고를 던집니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면적인 전쟁이 발발했을 때의 일입니다. 세계적인 곡창지대의 수출이 멈춰서자 글로벌 식량 가격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전 세계 밀 가격이 단기간에 무려 60% 이상 치솟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쟁의 득적적인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26%를 훌쩍 넘겼습니다. 자국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폭락하며 평범한 국민들의 평생 모은 자산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전쟁은 물리적인 총탄의 피해보다 경제적 빈곤이라는 훨씬 더 깊고 지독한 흉터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숨겨진 변수가 있다면 어떨까요? 물리적인 공급망 붕괴 외에도 물가 폭등을 무섭게 부추기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바로 대중의 걷잡을 수 없는 공포 심리와 이를 악용하는 이기적인 투기 세력입니다. 극단적인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너도나도 앞다투어 생필품을 사재기하기 시작합니다. 대형마트의 라면과 통조림, 생수가 순식간에 동나버리는 기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정상적인 유통망이 완전히 마비되면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암시장이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일부 악독 상인들은 물건을 몰래 참고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기만을 끈질기게 기다립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품귀 현상이 본래의 가치보다 물가를 한 번 더 가파르게 폭등시킵니다. 대중의 맹목적인 공포가 합리적인 이성을 마비시키고 시장 경제를 철저히 붕괴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패닉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물리적인 물류 붕괴보다 훨씬 더 빠르고 파괴적입니다. 만약 정부의 시장 통제력마저 상실된다면 일상적인 물가는 그야말로 우주로 치솟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경제의 극단적인 수입 의존도와 에너지 취약성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환율의 폭등과 대중의 맹목적인 패닉 바잉이 더해지면 완벽한 경제적 재앙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개인은 이 거대하고 파괴적인 경제적 폭풍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개인 자산의 철저한 다변화와 충분한 유동성 확보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원화의 가치가 급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일정 부분의 자산을 달러나 금 같은 세계적인 안전자산으로 분산해 두어야 합니다. 기업들 역시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만 매몰되지 말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위기 시 공장을 돌릴 수 있는 필수 원자재를 사전에 충분히 비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나 근거 없는 흉흉한 소문에 휩쓸리지 않는 시민들의 차갑고 냉정한 이성이 필요합니다. 맹목적인 사재기에 동참하는 것은 결국 내 이웃을 해치고 국가 경제 전체를 망치는 행위입니다. 국가적 위기일수록 서로 연대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요? 이제는 땜질식 처방을 넘어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경제 체질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기초 식량과 핵심 에너지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국가 안보의 핵심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야 합니다. 첨단 스마트팜 기술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부의 거대한 충격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튼튼하고 거대한 방파제를 국가가 앞장서서 쌓아야 합니다. 국가 경제의 혈관인 금융시장의 기초 체력을 단단하게 기르는 것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돌발적인 외환 위기에 대비해 외환 보유액을 넉넉히 관리해야 합니다. 주요 국가의 통화 스와프를 촘촘히 확대하는 방안도 시급합니다. 외국인 투자 자본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국 시장만의 독보적인 매력도를 높여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 펀더멘탈만이 극단적인 위기를 묵묵히 견뎌내는 유일한 힘입니다. 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굳이 가정하는 것은 결코 대중의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평화를 굳건히 지키기 위함입니다. 경제의 근본적인 내성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하며 우리는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만약 전쟁이 터진다면 한국의 물가가 상상을 초월해 폭등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절대적인 수출입 의존도, 심각한 에너지 부족, 그리고 환율의 구조적 취약성이 바로 그 명백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냉혹하고 뼈아픈 경제적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직시해야만 합니다.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비책을 차분히 세워야 할 때입니다.